오 팀장님이 제 오빠라고요? 집을 나온 세리는 고시원에서 숨어 지내며 독수리 술도가와 신라주조 사이에 감춰진 오래된 갈등을 파헤쳤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진실과 마주하며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수도 자기 출생 같은 건 모르고 살았으니까 범수와 마주 앉은 세리는 머릿속이 하얘졌고 심장이 멎는 것처럼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애딸린 남자는 절대 안 된다며 범수와의 관계를 완강히 반대하던 엄마가 사실은 세리와 강수가 이분한매라는 이유로 그랬다는 걸 세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세리의 물음에 장미애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세리는 그 침묵 속에서 모든 걸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세리가 쫓던 갈등의 중심에서 드러나선 안 될 출생의 비밀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해요. 세리는 더 이상 아무도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도 사랑도 그리고 자신조차도. 그래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고 누구도 찾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던 진실의 한가운데로 걸어가기 위한 첫발걸음이었습니다. 세리는 거창한 계획을 세운 것도 누구에게 복수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만 마음속 어딘가에 걸린 조각 하나를 꺼내 확인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 조각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녀를 불편하게 만들었고 최근엔 오범수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 불편함이 선명한 죄책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건 우연히 듣게 된 한마디였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와 신라주조 사이에는 과거부터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골이 있다는 말.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서로를 뿌리부터 불신하고 있는 상태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세리는 그 말이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원망과 말로 설명되지 않는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감은 분명 자신과 오범수 사이에도 그림자처럼 드리워져 있었죠. 그래서 세리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모른 채 오범수의 손만 붙잡고 이 관계를 이어가는 건 옳지 않다고요. 세리는 그렇게 은밀히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일부러 술도가에서 멀지 않은 곳을 골랐고 하루하루를 기사 검색과 옛날 자료 뒤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인터넷에는 남겨진 기록이 많지 않았지만 회계 관련 공공자료와 업계 기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독수리 술도가와 신라주조. 몇 년 전에도 갈등이 있었고 그전에도 경쟁처럼 얽혀 있었으며 최근에는 언론에 보도된 막걸리 계약 논란도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접하게 된 오래된 거래장부 복사본 속에서 자신의 부모 이름과 독수리 술도가 동시에 기재된 페이지를 보게 된 순간 세리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모든 의심의 시작과 끝은 그곳, 술도가라는 사실을요. 그녀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다시 그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을 할지도 어떤 얼굴을 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확실한 건 하나였습니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겠다는 것. 술도가에 단기 아르바이트 공고가 붙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숨을 고르고 문을 열고 들어섰고 고자동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세리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더니 무언가 알아챈 듯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세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하고 싶어요, 여기서. 고자동은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나와요. 그것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부터 세리는 공장 안쪽 라인에 섰고 묻지도 드러내지도 않은 채 차분히 일을 시작했습니다. 한편 하루 종일 딸의 행방을 수소문하던 장미애는 술도가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작업복에 머리를 질끈 묶은 채 퇴근을 준비하듯 공장 문을 닫고 나오는 누군가의 모습이 눈에 익은 뒷모습이었습니다. 세리야? 장미애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세리는 어깨가 움찔하며 잠시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없이 급하게 공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장미애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리는 야근 정리를 하고 있던 고자동을 찾아갔습니다. 공장장님, 혹시... 고자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리는 손끝을 꼬며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제 부모님, 예전에 여기서 일하신 적 있으시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계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자동은 공장 유리창 너머 어두워진 마당을 바라보다가 작은 한숨과 함께 말했습니다. 이야기란 게 들춰내면 아플 수 있어요. 듣고 나면 더 괴로워질지도 모릅니다. 세리는 잠깐 눈을 감았다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알고 싶어요. 제가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온 것 같아서요. 세리 씨 부모님,
그때 여기서 정말 성실하게 일하셨어요. 공장 사람들 다 믿고 따랐죠. 세리는 목이 마른 듯 침을 삼켰습니다. 고자동의 목소리는 무겁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공금이 사라졌습니다. 기록상으로는 명확하지 않았지만 장부가 맞지 않았어요. 그날 밤 두 분은 말없이 떠났고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세리는 주먹을 꼭 쥐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지만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일로 술도가가 한동안 거래처 신뢰를 잃었고 범수 부모님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았습니다. 그분들 결국 병을 얻고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세리는 숨을 멈춘 채 한참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몰랐어요. 그런 일이 있었는지조차.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떨림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교수님을 좋아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고자동은 한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 마음이라는 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지요. 이제 도망치지 않겠다는 그날의 다짐이 이제는 더욱 분명한 방향으로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망설인 끝에 세리는 결국 범수의 연구실 문 앞에 섰습니다. 노크를 하기까지도 시간이 걸렸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심장이 잠시 멎는 듯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세리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있던 범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세리야? 너 어디 있었던 거야? 다들 걱정했잖아. 세리는 아무 대답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교수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범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맞은편 의자를 빼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앉고 말해. 세리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을 만지작거리던 세리가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공장장님께서 저희 부모님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교수님 부모님께서 피해를 보셨다고도 들었어요. 죄송해요. 범수의 눈썹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그건 네가 죄송해야 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요, 교수님을 좋아했던 그 마음조차 죄스러워졌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 좋아했던 게 민폐 같아서. 그 말에 범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군 채 책상 위를 바라보다 무의식 중에 입을 열었습니다. 강수도 뭐 자기 출생 같은 건 모르고 살았으니까. 세리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출생이요? 범수는 깜짝 놀란 듯 말끝을 멈췄고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춘 듯 했습니다. 세리는 망설이다 다시 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신 거예요? 범수는 시선을 피하며 말을 흐렸습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 말했어. 세리는 그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교수님, 오 팀장님 출생에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범수는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녀의 눈을 피해 시선을 돌렸지만 결국 포기한 듯 낮고 망설이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술도가 앞에 아기 하나가 버려졌었어. 그게 강수야. 누가 버리고 간 건지 아무도 몰랐는데 사실 공장장은 알고 있었어. 그 아이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 장미애 씨였다고. 순간 세리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멈췄습니다. 두 눈이 동그랗게 커졌고 입술이 창백하게 질릴 만큼 굳었습니다. 그게 정말이에요? 범수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손끝은 종이컵을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앉은 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도, 눈물도, 감정도 멈춘 사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세리는 범수의 연구실을 나선 뒤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장미애는 마침 거실에 앉아 있었고 세리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나 이미 다 듣고 왔어요. 오 팀장님이 정말 엄마가 버린 아들이에요? 깜짝 놀란 장미애는 손에 쥐고 있던 TV 리모컨을 떨어뜨리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엄마 눈 보면 다 알 수 있으니까. 장미애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 모습이 마치 모든 걸 인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세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한 발 물러서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장미의 억눌린 울음소리만이 울리고 있었습니다. 강수와 자신이 이분한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세리.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펼치게 될까요? 여러분의 바람이나 의견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주말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많은 시청 바랍니다.